네, 김병주 의원입니다. 오전에 목성기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 경계작전 실패, 작전 실패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방 한계선 이남 34km 지점까지 올 때까지 약 추정컨대 7시간까지 우리는 깜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은 이를 딱 잡아떼고 오히려 성공한 작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위원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과거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작년 12월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입니다. 그때 국방부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상공을 지나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서울상공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 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저를 이적행위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 밑에서 검열을 통해서 비행금지 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여기 앉아 계시는 신원식 그 당시 의원님은 저를 북한과 내통했다고 간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번 사건도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또 간첩으로 몰아세울 겁니까? 아마 이번에는 조사단도 안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예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히 안보가 걱정이 너무 됩니다. 꼭 그 장관님은 전비태세 검열단을 보내서 잘한 거는 잘한 것이 뭔지, 못한 것은 뭔지, 보완할 사항이 뭔지, 대책이 뭔지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님, 사단장 보직 해임과 보임은 누구 권한입니까? 총장 권한입니까? 장관님 권한입니까? 사단장. 사단장 보직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최소한 총장이나 장관이 가지고 있죠. 건의를 받아서. 네. 지난번에 해군 총장님, 네, 해군 지난번 총장입니다. 해군에서 국정감사 때 해병대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7월 30일 날 해병대 사령관하고 수사단장이 해병대 해군 총장님하고 국방부 장관께 보고를 했잖아요. 사건에 대해서. 그때 추가해서 인사에 대한 관련 보고, 그러니까 1사단장, 해병 1사단장의 후임자의 2명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그때 보고 받았다고 증언을 하셨죠. 구도로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상자가 2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그러니까 구도로 논의된 적 하여튼 없습니다. 2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해병대 사령관은 자신 있게 그 다음 날 7월 31일 날 1사단장을 업무 배제시켰습니다. 아마 장관에게도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계된 것을 보고한 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플러스 왜 사실은 저의 고민은 해병대 사령관이 왜 해군 총장과 장관한테 사건 사고를 보고했을까가 의심이었는데 사건 사고는 통상 참모들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인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고를 했던 거고 그리고 31일 날 업무 배제를 시킨 거죠. 그런데 7월 31일 날 대통령 주관 수석 비서관 회의 이후에 2개 다 뒤집어집니다. 1사단장은 보직에서 배제됐다가 복귀를 하고 사건은 은폐 축소되기 시작하죠. 해병대 사령관님 좀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이첩을 8월 2일 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참고인으로 1차 진술을 참고인 조사를 언제 받죠? 8월 2일 날 8월, 저녁에 받았습니다. 8월 3일 날 받죠. 1차. 아닙니다. 2일 날 그날 바로 저녁에 받았습니다. 저녁 누구한테 받았어요? 검찰단장하고 검사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누구한테 받았어요? 검찰단장 입회하에 검사 같이 이렇게 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검찰단장은 수사관이 아니에요. 입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사실은 검찰단장과 3사람이 독대를 했었잖아요.
그때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전체 방. 그래서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나서 중수단장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예측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느냐? 어차피 우리가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본인도 항명죄로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지시를 했는데 안 들은 걸로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참고인 조사 막 시작할 쯤에 지시 불이행으로 우리 그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군 검찰단장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때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준 것이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어요? 예. 저한테 만약에 답변 기회 주시면은 제가 시간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수사단장하고의 통화는 저는 진술할 때는 그 진술 안 했었습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중앙수사대장하고의 통화 내용을 저는 이제 그때 인지했던 부분들이고 말씀하셨듯이 뭐 진실하게 했느니 이런 것들은 그때 저기 전 수사단장이 먼저 선 보직 해임이 됐었고 두 번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세 번째 수사단 인원들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면서 단 이 입건 전 조사와 그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하고는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입건 전 조사에 참가한 인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중앙수사대장하고 통화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병대 장관이 대통령한테 1사단장 보직 해임에 관계된 것은 첩보 보고는 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아마 수석 비서관 내의에 인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꼭 보고가 됐고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가 되고 그때 대통령께서 수사단장이 증언한 대로 경로에서 1사단장 빼라 이렇게 된 걸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